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김영춘의 세상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 꺼내게 된 것은 최근에 부산이나 울산, 경주, 또 울진, 그리고 전라남도의 영광 이런 데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사용 후 핵연료 문제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정부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입니다. 이거 내용을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역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이 이슈가 그다지 뉴스가 안 되고 있겠죠. 근데 드물게 이 제2차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발표되고 난 뒤에 조선일보가 12월 8일의 조선비저에서 요 처분 관리 계획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다시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찬성하는 입장인 조선일보가 핵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보도를 낸 것은 저는 마땅한 태도라고 봅니다. 다른 언론들도 조선일보를 좀 본받아서 사용 후 핵연료, 그러니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이 크게 불거지게 된 이유가 지난 9월 달에 민주당 의원들이 24명의 연명으로 특별법 법안을 냈습니다. 그 법안의 명칭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 의원들 24명은 다 원전이 없는 지역 출신들이시죠. 당연히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의 자발적인 입법 노력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의원들에게 청부 입법을 하는 이런 케이스 같습니다. 그럼 정부는 그러면 왜 이런 법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벌써 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오래된 숙제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을 할 때인 20년 전에, 그때 원자력 발전소를 가보면은 그때부터도 사용 후 핵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때는 수조에다가 가둬두고 있었는데 그 수조가 곧 찰 거다, 그래서 앞으로가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뒤에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계속 숙제를 뒤로 미루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죠, 이 연구 처분 시설을 짓는 작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죠. 전라북도 부안 군수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부안 군수가 주민들에게 감금당하고 폭행까지 당해서 주민들 수십 명이 구속되는 그런 대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주민투표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유치 신청이 부결이 되고요, 군수는 그만두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전국적으로 공모에 붙였더니 그 뒤에는 경상북도 경주시가 신청을 해서 결국 그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의 본사를 경주로 이전해주고 경주시 지역에다가 무려 2조 원의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이 완료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중저준위 폐기물은 굉장히 방사선이 약한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에서 일했던 인부들이 꼈던 장갑이라든지 또 입었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들이죠.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이 바로 발전하고 남은 폐연료봉입니다. 이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 처분 시설을 만들어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우선 운영 과정상에서의 사고나 이런 것들은 논외로 치더라도요, 무사히 잘 운영된 원자력 발전소의 폐연료봉을 영구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러면은 그 원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20년 동안이나 이 폐연료봉 처리 문제가
전혀 진전 없이 이렇게 미루어져 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연구처분장 건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에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2016년 7월 달에 제1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계획이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또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절차에 관해서 엄격하지 않다.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몇 년 동안 작업을 했죠. 그 결과 바로 올해 4월 달에 이 재검토위원회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특별법으로 연구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를 법제화하라는 것, 그리고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신설해서 부지 선정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방향은 절대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해서 제2차 관리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아마도 정부 입법을 통해서 지난 9월 달에 특별법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특별법의 내용 중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원자력 발전소 외부에다가 중간 저장 시설을 7년 안에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연구 처분 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이 말이 다 맞죠. 우선 사용한 폐연료봉은 지금 현재는 외부에 저장할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중간 저장 시설을 외부에 만들고 또 연구 처분 시설을 만들자. 이게 맞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고 화제가 될까요? 그건 바로 발전소 외부에 중간 저장 시설이나 연구 저장 시설을 만들 거라는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에도 전혀 진전이 안 된 20년이 아닙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은 79년부터 됐지만 이 연구처분장 건설에 관해서는 이미 90년대부터 정부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30년 동안 이 연구 저장 시설은 전혀 진행이 안 된 거죠. 30년 동안에도 안 된 일이 앞으로 30년 동안에 또 될 수 있겠느냐,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원전 발전소 주위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걱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원전 내부에 설치된 임시 저장 시설이 사실상 연구 저장 시설이 될 거다. 이 걱정을 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를 안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늘 자불안석 걱정인데 나중에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가 된 뒤에조차 폐연료봉의 연구 저장 시설을 사실상 안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만년의 형극 같은 그런 고난의 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만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폐연료봉, 사용 후 핵연료의 방사선 반감기가 만년 이상입니다. 보통 10만 년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위험한 단계를 지나는 것은 만년 정도만 지나면 아주 위험 단계는 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년의 고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주변 지역 주민들도 이 문제를 잘 실감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원전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다른 지역 국민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폐연료봉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 이 폐연료봉을 재처리를 합니다. 재처리를 해서 그 재처리된 연료봉을 가지고 플루토늄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다시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폐연료봉 재처리 순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연료봉 문제가 상당히 최소화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미국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폐연료봉 문제는 당신들이 발전을 선택한 거니까 폐연료봉 문제도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단 플루토늄을 만드는 것은 핵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폐연료봉 문제를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국의 이 폐연료봉 재처리 문제를 허가해 주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폐연료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른 제4세대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소듐 냉각 고속로라고 하는
4세대 원자로 기술이죠. 지금 한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건데 미국의 와이오밍 주지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와이오밍에 있는 폐석탄 공장 자리에 빌 게이츠와 워렌 비펫 이 두 사람이 합작한 4세대, 4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전소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듐 냉각 고속로와 폐연료분을 재처리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결합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준위 핵 폐기물의 처분장을 10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기술을 그대로 도입한다 그러면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고민을 적어도 100분의 1 이하로는 줄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선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안으로 모색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과 함께 연구 저장 시설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가령 100개의 핵 폐기물을 묻겠다고 했을 때의 반대보다는 1개의 핵 폐기물을 묻겠다고 했을 때의 반대가 훨씬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그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계획 꼭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해야 된다, 운영해야 국가의 전력 계획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따르는 파생적인 부작용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원자력 발전소 지역에만 떠맡기지 마시고요. 전 국민이 온 국가가 함께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국가 정책에 잘 반영해서 앞으로 미래의 대안으로 채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도 며칠 안 남았고 한 해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건강하게 잘 하시고 내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는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